네, 8월이 다가와 버렸습니다. 날씨가 그래도 요즘엔 조금 더운 게 풀려가지고 좀 나돌아다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여름 휴가가 끝나고 본격적인 또 연극의 어떤 성수기가 오거든요. 5월달이 연극의 성수기고 여름에는 조금 약해요, 사실 라인업이. 왜냐면 다들 웬간히 다 놀러 가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9월달 이쯤 되면은 또 이제 라인업이 좀 빵빵해지는데 올해 이제 하반기죠? 하반기 초에 연극에 어떤 라인업이 있을지, 제니네즈로 연극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시죠. 네, 리미티드 런으로 봐볼게요. 오늘도 역시 여전히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건 제가 저번에 말했었던 셰익스피어의 러브하고 보도 지침이네요. 제가 좀 관심이 가는 거는 이거가 좀 궁금하네요. 프리마 팟이 뭐지? 처음 보는 제목인데요. 김실록 배우가 나오네요. 와, 차지연 배우? 잠깐만, 빡센데 이거 좀. 반드시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 프리마 팟이 수지 밀러라는 극작가가 쓴 것이네요. 내용이 뭔지 볼까요? 프리마 팟이 라틴어에서 유래된 법률 용어, 입건, 표면상의 진실, 뭐 진실이라는 뜻이래. 약간 재판극인가 본데? 여성 1인극이래요. 놀라운데? 잠깐만. 오, 되게 상 많이 받은 작품이구나. 법정을 지배하던 그녀, 어느 날 피해자가 되어 증언대에 선다. 누구보다 법을 꿰뚫고 승소만을 쫓던 변호사 태사. 그러나 이제 그녀는 성폭행 피해자가 되어 같은 법정에서 진실을 증명해야 한다. 패소의 가능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녀지만 험하고 고된 싸움을 선택한다. 또 다른 태사들을 위해. 그러니까 정말 잘 나가던 변호사고 재판만 하면 승소하던 여자 변호사가 갑자기가 아니지. 어쩌다 보니 성폭행 피해자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스스로의 그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돼. 법정에 서서. 근데 내가 봐도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증거가 너무 빈약해. 그랬을 때 과연 자신은 어떻게 변론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재밌다. 근데 1인극이래. 미치겠는데? 이것도 신유청 연출이네요. 신유청 연출은 대단하네. 대단해.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자 배우 라인이 잠깐만. 이자람, 김실록, 차지연이요? 예? 홀리 쉣. 이자람, 김실록, 차지연? 이거는 라인업이 너무 빡센데? 잠깐만. 조금 더 시놉시스가 자세히 있네. 한번 봐볼게요. 자, 법정 최고의 승부사라 불리는 촉망받는 변호사 태사는 노동자 계층 출신이라는 한계를 딛고 끝없이 정상에 올랐다. 그냥 게임이다. 법정 안에서 그녀는 오직 승리만을 추구한다. 어쩌고 할 때도 그녀는 뭐 어쩌됐든 뭐 승리를 이끌어 나간다. 그런데 승승장구하던 태사의 신념을 뒤흔드는 일이 벌어진다. 동료 변호사와의 데이트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녀는 거부했지만 그는 이를 무시하고 태사를 강제로 침범한다. 증인을 신문하던 변호사에서 하루아침에 피해자가 된 태사. 누구보다 철저히 이해하고 있는 법률 틀 안에서 자신이 승소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82일에 거친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는데 이야, 듣기만 해도 이거 가슴이 뜨끈해지네. 아니, 무엇보다도 이자람 배우가 제가 알기로는 그 소리 쪽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야. 그래, 맞아. 판소리 쪽에서 되게 입지적인 분이시고, 그래, 아마도 이자람 밴드, 그 이자람 밴드가 그거였구나. 그러니까. 근데 이자람 배우의 정극? 우와, 1인극? 어떨까? 감이 안 잡히네, 어떨지. 진짜 재능이 미쳤구나. 음악도 잘하고, 뮤지컬도 잘하고, 소리도 잘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빡센 1인극 연극까지? 선구군 연극까지. 그리고 김신록 배우는 말해 뭐해. 최고 중 하나잖아요. 지금 이 나이 때 여자 배우 말고도 이 나이 때 배우들 통틀어서 거의 탑이라고 할 수 있고, 차지연 배우는 모르는 사람 없지 않나? 뮤지컬계에서는 진짜 거의 최고 중 하나잖아요. 와, 이거는 다회차를 돌리는 맛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궁금하다. 개인적으로 이자람 배우가 너무 궁금하고, 김신록 배우는 너무 잘할 걸 이미 아니까 그걸 보고 싶어. 얼마나 잘할지 한 번 더 보고 싶고, 차지연 배우는 뭐 믿고 보는 거지 사실. 차지연 배우도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특히 더더욱. 근데 뭐
이사람 배우는 소리를 하고 갑자기 차지현 배우는 노래를 하고 그럴 일은 없겠지. 또 무엇보다도 연기 보는 맛이 너무 좋을 것 같고 배우가 너무 빵빵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건 사실 연기 이 정도 배우라면은 이 정도 배우의 이 정도 시놉시스라면은 연기를 못할 수가 없거든. 이건 이제 취향 차이인 거지. 진짜 얼마큼 배우가 뜨끈하게 그 이야기를 잘 이끌어 나가는지를 뭐 어떤 연극보다도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보러 가보고 싶네요. 이 연극의 이제 공연 일정은 올해 하네요. 8월 27일부터 11월까지 배우가 3명이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올해 하니까 좀 여유롭게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런타임에 110분? 이런 미치 1인극 110분? 빡세긴 하겠다. 빡세긴 할 거예요. 1인극이라는 게 사실 배우가 아무리 잘해도 좀 보는데 쉽지 않은 건 있어요. 아무래도 좀 매니아틱한 건 사실이야. 아무리 이야기가 재밌고 아무리 배우가 연기를 잘해도 어느 순간 혼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순간이, 이거는 사실 연기력이나 뭐 이야기 상관없이 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서라도 좀 극복하면서라도 보고 싶으신 분,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보러 가는 거고. 예, 뭐 자리가 널널할 것 같네요. 원하는 배우에 맞춰서 보러 가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할인이 짜네요? 굉장히 짜네? 어느 연극보다 역대급 짜네? 가격이 얼마인지 좀 볼까요? 66,000원, 55,000원. 비싸네요. 할인,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할인이 워낙에 짜니까 뭐 이제 중랑구 사람만 10% 할인 볼 수 있고 다시 본 사람만 10% 볼 수 있고 장애인 국가공도 50%니까 사실상 뭐 정가로 봐야 된다라는 소리인데, 그래도 요거는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참아. 네, 프리마 팟이었고요. 렛미인 했고, 나의 아저씨 했고, 고도를 기다리며를 기다리며가 또 오네요. 요거는 뭐 전에 한번 영상에서 말했으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고도를 기다리며를 올리는 배우들이 도대체 이게 뭔 내용이에요? 하면서 이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연극인데, 김경철 배우가 나오네. 이번에는 이순재 배우님이 아니라 박근영 배우님이시네요. 그리고 최민호 배우가 똑같이 또 나오고, 이제 고도를 기다리며를 준비하는 배우들이 분장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뭐 전에 말했듯이 작품성이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고도를 기다리면은,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헤비하고 조금 더 라이트한 버전의 고도를 기다리며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에스터 역할에 박근영 배우하고 김병철 배우가 같이 나오는구나. 이것도 재밌겠다. 그리고 벨 역할에 이상윤하고 최민호의 연기도 역시 궁금하네요. 뭐 그 정도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보러 갈 기회가 되면 보러 갈 것 같은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막 땡기진 않아요 사실. 공연 일정은 9월 16일부터 11월 16일까지니까 이것도 굉장히 길게 하네요. 뭐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관심이 생겼어요. 김수로 배우님이 기획하는 그 많은 시리즈 중에 또 하나, 펑크락이라는 공연이라고 합니다. 김수로 배우님이 지금 한국 연극계에 공헌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거의 지금 뭐 연극계의 거의 뭐 대부라고 불릴 수 있는 수준으로다가 정말 많은 공연을 기획하고 연출하고 배우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이제 연극 활성화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환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카드에서 이렇게 시리즈로 했었나 봐요.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그 유명하지. 그거의 각 작가가 사이먼 스티븐슨인데 그 작가의 또 다른 대표작이라고 하네요. 시스를 좀 봐볼까? 영국 맨체스터 외곽의 한 사립학교, 대학 입시를 앞둔 6명의 고등학생 어쩌고저쩌고는 매일 같은 공간에 모여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친구들로부터 미묘하게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윌리엄은 새로 전학을 릴리에게 호감을 갖지만 릴리의 시선은 니콜라스에게로 향한다. 이거 거의 뭐 모태솔로지만 연애하고 싶은데? 베넷은 지배적인 태도로 체드윅을 괴롭히며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타냐는 그런 베넷의 태도를 지적하지만 베넷의 여자친구 시시는 애써 외면한다. 맞는데? 성 정체성도 있어? 그래. 그들은 고립된 공간에서 서로 부딪히고 엇갈리고 어쩌고저쩌고 한다. 침묵과 외면 속에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生한다. 그 충격적인 사건이 뭔데요? 이런 걸 알려줘야지 시놉시스. 이거 알 수가 없네 정보가. 아무튼 김수로 배우님이 기획한 공연이고, 내용이 약간 뭐 이제 약간 청소년극 느낌인 것 같죠? 그 이태원에 있는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라는 곳이네요. 배우들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배우들인 것 같고, 뭐 현대카드 이 공간이 굉장히 흥미로운 공간이니까 연극 보러 가신 김에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 현대카드가 있으면 좀 할인을 해주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때. 현대카드 할인 20%. 티켓 가격은 전석 55,000원. 이니까 현대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뭐 20% 할인하면은 만원 정도 할인 받으니까 45,000원? 4만원대로 보실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야기 밀도도 있어 보이고 기본적으로 좀 작품성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도 대중성도 있고 그런 연극이 같아서 괜찮을 것 같네요. 공연 일정은 8월 6일에서 8월 17일? 얼마 안 남았네. 미안. 그리고 보고 싶은 게 이거죠. 이게 하네요. 한국연극의 전설. 한국연극의 전설. 고도를 기다리며가 돌아왔습니다. 어디서? 산울림 소극장에서. 산울림 소극장의 고도를 기다리면은 전설이죠. 지금은 돌아가신 임영웅 연출님께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그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를 산울림 소극장에서 연출하셨고 그게 이제 해외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들었다고 알고 있어요. 이제 더블린 사무엘 베케트의 고향이죠.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이제 공연도 하고 거기서도 이제 굉장한 호평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연극을 좀 세계적으로 알린 공연이기도 하고 한국 연극의 좀 깊이를 좀 확실히 만든 공연이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거를 산울림 소극장에서 보진 않았고 임영웅 연출님이 하신 고도를 기다리면을 국립극단에서 그거를 올렸을 때 봤었어요. 명동예술극장에서 본 거죠. 6년 만에 복귀라고 하네요. 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외에서도 칭찬을 받은 고도를 기다리려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리지널한 부조리극을 보실 수 있는 기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봤던 게 마지막 고도를 기다리면였었구나. 뭐 고도를 기다리면은 뭐 설명할 필요가 있나? 근현대 부조리 연극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이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근대 연극을 끝내고 현대 연극의 문을 연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고 부조리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한 연극이기도 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극이 근대를 끝내고 현대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에 있는 연극처럼 느껴져요. 그만큼 난해한 것도 있지만은 그만큼 또 현대성을 가장 잘 파괴적인 방식으로 담아냈다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제 고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함이라는 것이 대단하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또 한번 제 영상으로 한번 또 풀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 너무 궁금했었던 분들은 이 기회를 좀 놓치지 않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캐스팅도 오리지널이네요. 확실히 이호성 배우님, 박상종 배우님 완전 오리지널이야. 고도를 기다리며 스토리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블라디미르랑 에스트라공이 나무 아래에서 하염없이 고도를 기다리면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게 끝이야. 이게 연극의 전부고 뭐 스포할 것도 없어. 고도가 올 것 같아요? 안 오겠지. 왜 오겠어? 고도가 오면은 이 연극이 이렇게까지 유명해지지 않았겠죠. 이번에는 신재찬 연출님이 연출을 맡으셨네요. 근데 거의 뭐 임영웅 연출님의 오리지널을 거의 살렸다고 하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산울림 소극장은 홍대 쪽에 위치해 있고요. 저는 뭐 워낙 또 가깝게 살고 있으니까 반드시 보러 갈 생각이고 할인 정보도 많다. 이야 이거지. 직장인 할인 10%. 고도를 기다리며 할인 50%. 아 아깝다. 내가 공연 티켓이 있는데. 공연 봤었는데 티켓이 없네. 뭐 전 예술인 할인이 되니까. 공연 티켓 가격은 6만원이고 할인을 웬만하면 좀 뭔가를 받으셔가지고 보러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공연 일정은 9월 10일에서 10월 4일까지니까 넉넉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산울림 소극장이 좋습니다. 극장 자체가 좀 확실히 좀 고풍스럽고 아늑한 맛도 좀 있고 그 근처에 볼 것도 많고 하니까 홍대에서 꼭 보러 가셨으면 좋겠어요. 고도를 기다리면은 이렇게 연극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더더욱. 그리고 요것도 궁금하네요. 에쿠우스가 돌아왔습니다. 50주년 기념 공연이라고 하네요. 에쿠우스도 이제 현대 연극의 전설 중에 하나죠. 워낙에 우리나라에서도 공연을 계속 주기적으로 많이 했었었고 한 번은 보러 가야지 했는데 이번 기회에 좀 보러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현대 연극 중에서도 가장 좀 파격적이고 선이 굵은 연극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이게 시놉시스가 상당해요. 시놉시스. 헤스터 판사가 정신과 의사인 마틴 다이사트를 찾아와 6마리의 말의 눈을 찔러 멀게 한 알런 스트랑의 치료를 부탁한다. 다이사트는 치료 과정에서 부모의 왜곡된 사랑과 사회적 무관심에 짓눌린 알런과 마주하면서 말에 대한 월정과 원시적 욕망으로 가득 찬 알런에게 깊은 관심을 보인다. 결국 알런이 저지른 행동의 원인을 밝혀내고 치료를 시작하지만
그 자신은 점점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조리극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고도를 기다리며랑은 완전히 결이 좀 다른 부조리극이죠. 고도를 기다리며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를 완전히 해체해서 그냥 잘게 나열한 느낌이고 이거는 더 그 깊이의 골을 파고들어서 더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난해한 맛이 있습니다. 이런 연극들을 보면 난해하고 좀 파격적이고 전위적인 좀 맛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좀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 보러 가볼 생각입니다. 캐스팅도 좋네요. 장두희 배우님은 전설이잖아. 되게 조시고와 그리고 최종환 배우님도 굉장한 베테랑이시고 젊은 배우 중에는 아는 배우가 없기는 하네요. 나는 이렇게 젊은 배우 아는 사람이 없지. 거참. 그리고 이게 유명해요. 피터 셰퍼라는 극작가도 유명하고 이게 작품이 내가 알기로는 이게 무조건 사면 무대로 쓰고 거기서 이제 약간 전라 노출적인 장면도 좀 나오고 좀 그로데스크한 장면들도 나오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굉장히 좀 현대 연극의 가장 새로운 모습을 좀 볼 수 있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이것도 그런 연극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놓치지 않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오래 공연합니다. 거의 뭐 오픈런처럼 공연을 하네요. 이번에 10월 3일부터 26년 2월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기간 내에 언제든지 편하게 놓치지 않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10월 3일부터 10월 26일까지 공연은 30% 할인까지 해주네요. 여기 할인에 들어가는 게 없으신 분은 놓치지 않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쿠스 같은 건 연극하는 사람들이면 봐줘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내가 안 본 게 부끄러운 정도야. 이번에 꼭 봐야지. 그리고 요 공연도 사실 제가 예매를 해놨거든요. 관심이 있어서 봐볼게요. 초록이가 거짓말하면 우린 모두 박수를 치는 거야 라는 작품인데 이름만 들어도 와, 이 연극 졸라 이상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싹 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 초록돼지 그린피그라는 극단의 작품인데 여기도 굉장히 전위적이고 움직임 많고 좀 파격적인 연극들을 많이 하는 극단으로 유명해요. 시놉시스가 흥미롭더라고. 학교 뒷산 커다란 나무가 있다. 초록은 연두와 함께 몇 번이고 담임 선생님을 그 아래 묻어버린다. 이야, 우리가 상상했던 일들을 실제로 여기서 하고 있죠. 담임 선생님을 묻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분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멀쩡하게 출근하는 선생님의 모습에 자신이 보는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근데 친구인 연두에게조차 이상함을 느끼지만 새 친구인 녹색과 학교 생활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뭔 내용이야 이게. 어느 날 녹색은 초록에게 정말 친한 친구라며 집에 놀러가야 한다 말하고 초록은 급히 뒷산에 묻어둔 엄마와 아빠를 꺼내온다. 세 사람은 함께 행복한 가정을 포방하며 연극을 해보지만 그마저도 잘 풀리지 않자 초록이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요즘 뭐 부조리 연극 시즌이야? 뭐 이것도 다시 읽어보니까 굉장히 만만치 않게 이상하네. 하지만 저는 이게 연극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상한 이야기를 그 한정된 공간에서 그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배우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낼 거냐. 전 그게 너무 연극을 사랑하는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극은 제가 예매를 했고요. 티켓값이 싸요. 3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극장은 저희 서강대학교에 있는 메리울 극장이고 예술 이제 극장이 티켓 가격이 싸고 접근성도 좋으니까 요것도 좀 이상한 연극 한번 봐보고 싶다. 전인적인 연극 한번 보고 싶다.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한번 아니야. 그런 거 아니면 보러 가지 마. 그런 거 아니면 쉽지 않을 거야. 내가 봤을 때. 아무튼 저는 예매를 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워 보이고 이런 연극을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네. 아까 말했듯이 전석 3만 원이고 할인도 넉넉하게 있고요. 공연 일정은 8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8월만 일주일 동안 하니까 잽싸게 예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거는 보러 가려고 예매를 해놨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아까 봤던 것 중에 퉁소소리 요거 봐야죠. 제가 이제 이것도 전에 한번 잠깐 지나가면서 소개를 했었는데 그때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하고선 보러 가진 않았는데 이게 이제 25년도 백상예술대상 연극상을 받은 작품이 되었어요. 즉 올해 우리나라 연극 중에서 가장 뛰어난 연극이었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역시 고선웅 연출인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은 뭐 백상예술대상이 가장 한국적인 연극에 좀 높은 점수를 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뭔가 작품성이 있으니까 좋겠죠?
이게 그 최척전이라는 이제 소설을 각색을 한 작품이라 하더라고. 교과서에서 나왔다는데 왜 난 배운 적이 없지? 우리 교육 과정에 없었나 봐. 아니면 내가 배웠는데 기억을 못하는. 사실 고전소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약간 음악극 같은 형식도 있고 뮤지컬 같은 형식도 있고 무대 장치도 엄청 화려할 것 같고 실제로 여기 라이브 악단도 있다고 하고 국악 밴드가 풀어낸다고도 하고 그리고 스토리가 워낙 방대하면서도 감동이 있고 뭐 어쨌든 고전을 재해석한 거니까 그리고 누가 그 고선웅이 재해석을 한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고전 재해석하기로는 1등이지 않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탑 연출일 것 같은데 고선웅은 그렇기 때문에 요연극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가면 좋지 않을까. 연말 공연으로다가 볼거리도 굉장히 많고 이런 연극도 사실 어르신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옛날 이렇게 악단 나오고 약간 이제 감동적이고 하는 그런 연극들 보기에 부담도 없는데 연극성도 엄청 뛰어나고 그래서 요거는 부모님 모시고 보러 가면 참 좋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뭐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거 할 수 있을지. 네. 아마 이것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빠르게 매진될 거니까 빨리 결정해서 보러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할인 정보를 좀 봐볼까요? 공연 장소는 세종문화회관 저기 광화문 쪽에 있는 거죠.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고 그런 거 치고 티켓값이 비싸진 않네요. 확실히 6만원, 5만원, 4만원. 문화릴레이 20% 있고 기후동행 카드 20% 이런 것도 괜찮네. 경로 할인 이런 것도 괜찮죠. 어르신들 어머니 아버지 보러 가시고 가실 생각에는 50%니까 뭐 그 정도네요. 병역 병문가 이런 것도 있네. 20% 괜찮은데 확실히 거기서 국가에서 하는 거다 서울시 국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저런 서울과 관련된 할인들이 좀 많네요.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도 보러 가겠습니다. 보러 갈 게 굉장히 많네. 큰일 났네. 자, 아까도 말했지만 확실히 연극 이제 시즌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9월 달에는. 보러 갈 거 많으니까 여러분들 선택을 잘 하셔서 이것저것 다 보러 가면서 좀 9월 달에는 확실히 좀 다양한 연극들, 좀 전위적인 연극들, 깊이 있는 연극들 많이 보러 가면서 공부하겠다. 공부하고 즐기겠다라는 마음으로 보러 가시면 딱 좋은 시즌이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알차네요. 이번 연극 진짜로. 저번 소개 연극보다 훨씬. 그러면은 8월에 연극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 재밌는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